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오늘은 짧게 3분간만 한 가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앞에 보면은 엄청난 리스트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뭡니까? 바로 이재명을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재명의 억울함,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신 조직 명단이죠. 많은 분들이 제출해줬고 현재까지 약 12만여 명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구하기 범대위죠.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에서 이렇게 계속 탄원을 받아왔고 약 12만여 명이 동참을 했고 11월 20일이죠. 수요일날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도 계속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떤 단체라든가 이해관계자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한번 동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도 괜찮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도 좀 제출하라시니까 팀 이름으로 제출 좀 하라니까 이럴 때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인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동참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대부분의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쁜 쪽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탄원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물론 뭐 이명박을 위해서는 탄원서를 제출한 어떤 단체가 없죠. 그리고 박근혜를 위해서 탄원서 제출한 조직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한두 개 단체 수십만 명이 제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러나 이재명에 대한 이 탄원서는 한국 정치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정치적인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2만여 명이라는 숫자도 크고 많지만 그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 몇몇 유명 인사들, 저명 인사들, 단체들, 사회적인 약자 단체들, 사회적으로 음지에서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이재명을 응원하는 단체들, 그 단체들에서 제출했다는 것이 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해외에서 각 지역에서 개인이 6m짜리 탄원서를 쓰고 그 조직들이 마음을 함께 담아서 탄원서를 썼다는 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원서를 제출한 그 숫자보다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탄원서를 썼다. 이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일치 단결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이런 탄원서를 제출할 때 잡음이 있거나 약간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시민 조직들이 이재명의 억울함을 위해서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일치 단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없는 상당히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11월 20일까지 마무리될 때까지 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가지고 한 15만 명 정도 동참을 해가지고 대법원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리고 오늘 탄원서를 제출한 거에서 약간 의미가 있었던 것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라든가 교수 연구자 모임 243명이 이재명을 위해서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있었는데 한국공법학회에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관련 유형 관련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냥 이런 일반 시민단체가 아니라 전문가 집단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위반된다. 그 다음에 이 공직선거법의 문제점, 그리고 항소심의 이 판단이 문제가 있다라는 이런 전문가 집단, 연구 집단, 교수 집단, 그 다음에 전직 헌법재판연구관, 그 다음에 대학 교수, 헌법학회, 공법학회 회장 이러신 분들이 탄원서와 관련해서 그리고 2심 재판에 관련해서 오늘 탄원서는 다른 탄원서보다도 훨씬 더 전문적이고 대법원에 호소력 있는 탄원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 것은요, 계속 반복을 하지만 이재명 재판이 뭐가 문제인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이혼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문장이었죠. 바로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사실로 말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바로 출생지라든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그리고 재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행위. 자, 이 행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담하는데 유연적 요소가 매우 크다. 이것은 분명히 유연이 선고가 될 것이다. 유연법률 심판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제기를 했지만 1% 확률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이 행위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너무너무 확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행위 부분이 유연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한국공법학회 헌법 토론회, 이 유연 관련 토론회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줘 가지고 제가 좀 상당히 좀 속으로 뿌듯했습니다. 나랑 같이 생각하는 교수 집단, 연구자 집단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 예측이 더욱 확신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에서요, 송기춘 교수님이라든가 남경국 헌법연구소장께서 이 행위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이 행위라는 부분이 그 범위와 내용이 넓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토론회에서 짧게 발언한 부분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이 토론회에 앞으로도 참석할 많은 지방자치단체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발언에 너무너무 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토론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잘못 말했다가 실수로 말을 했다가는 이 행위라는 발언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토론의 과정 중에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해버리면 허위 발언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 부분을 너무너무나 엄격하게 해석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똥을 싸거나 오줌을 싸거나 내가 지난 20년 전에 있었던 내 개인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말실수를 하거나 잘못했다가는 이것이 허위사실이 돼버린 거야. 행위를 잘못 말하게 된 거야. 허위사실에 대한 표현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다면 이런 토론의 자유라든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너무너무나 엄격하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다음 입후보 하시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토론에 참석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행위 부분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측을 했었는데, 오늘 전문가 집단에서도, 오늘 토론회에서도, 그리고 헌법소원 대법원의 탄원서를 제기하는 그 탄원서 내용에서도 이 행위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것을 지적해 줬다 이겁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이혼 결정을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혼 법률 소송을 빨리 받아들여 줘야 된다. 더 이상 혼란이 없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네,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도지사의 이 답변, 그런 일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토론회에서는 의견 표시에 불가능하고 사실을 표현한 게 아니다. 의견 표시에 해당할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는 뭐 사실 표현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라는 지시어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표시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것이 의견 표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행위,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행위를 허위사실로 공표를 했다는 이 부분은 너무너무나 그 행위를 지칭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앞으로 토론회에서 까딱 말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이재명처럼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엄청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것이다. 이런 부담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경기도에서는요, 오늘 그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고, 도민의 환경, 건강, 안전,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공익제보를 해주신 분들에게 포상을 했다고 합니다. 약 4,500만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에서는요, 시민들 자체가 이제 정당한 대가를 받고 보호를 받으니까 이런 공익제보를 공무원들도 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제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경기도에서는 제보를 한 사람한테 이렇게 또 현금 보상을 해버리니까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제보들이 경기도 내로 쏟아져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또 응징을 하고 거기에 합당한 또 과징금을 부과해가지고 또 회수를 하고 그것을 또 포상금으로 주고, 이런 선순환 작용이 계속이 돼가지고 경기도가 공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재명 도지사를 향한 탄원서가 약 12만여 명이 제출을 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최종적으로 대법원 민원실에 제출을 한다. 그 전에 우리가 이재명이다 팀도 탄원서를 좀 제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이 탄원서가 아무쪼록 대법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재명의 파기환송, 무죄를 선고하는 데서 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장담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행위 부분 무조건 이혼 선고될 것이다.
제 생각하고도 일치를 했다. 이 교수, 연구자, 전문가 집단의 탄원서라든가 오늘 토론에도 이 행위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지시더라. 너무 광범위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 조심하게 되죠. 사전 검열을 하게 되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자, 이재명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정치 그룹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추구했던 공정함, 이재명이 추구했던 일관성, 여기에 모든 정치인들과 정치 조직이 감동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을 이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이재명을 중심으로 정치 구조가 재편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세가 좀 약하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무죄가 선고가 되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줄서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재명의 팀도 다음 주 마감 전까지 한번 탄원서 한번 제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트 파이어.